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에 지금 비가 많이 와요. 네. 시원하게 좋습니다. 예, 오늘 기온은 조금 선선해졌어요. 예. 며칠간 계속 비 온다 했는데 안 와가지고 약간 기상청 실망하려던 참이었는데 네. 요새 또 가무니까 비 오면 좋죠. 네. 예. 기상청 적중률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 뭐 여론조사보다는 더 많이 적중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죠.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고 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8월 4일부터 강릉 올림픽파크 하키센터에서 펼쳐지는 최첨단 미디어 아트 아이스쇼 관람 티켓 66,000원짜리입니다. 공연표 드립니다. 저희가 댓글 이벤트로 드리니까요. 혹시 동해안 여름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새로운 콘텐츠라고 하니까 올여름 시원한 관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 두 분 선정할 텐데요. 나는 치킨 할래. 그러면 두 분 다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강릉 갈 거야 하면 이거 보내드릴 거고요. 어제 강신업 변호사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지윤님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어제 참 듣기 거북했습니다. 격조 높은 방송에 그런 인물이라니 가세연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글도 보내셨고 글쎄요 뭐 듣기에 따라서 불편한 분도 계셨겠지만 워낙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카페 팬클럽 카페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고 최근에 또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월요일 날 오늘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오늘은 수사받기 좋은 화요일 네, 이렇게 올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니까 좀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제 김건희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강신업 변호사와 저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강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 저의 의중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뒷부분에 강 변호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서 저의 의중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오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앞부분에 저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 어제 강신업 변호사가 했던 얘기와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이죠. 예를 들면 시점이 언제 이후로 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거 없이 강신업 변호사와 저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강 변호사 얘기 들어봤을 때 사진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랬더니 받아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고르냐? 그랬더니 뭐 고르지는 않고 그냥 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보내준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교류가 아닐까요? 교류죠, 그거는. 그건 교류죠. 예. 네. 근데 아마 이제 ING형으로 지금 당장은 교류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진을 보내줬다라는 거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건넸든 아니면 뭐 본인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스텝 같은 사람을 통해서 건넸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의 관여가 있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대중한테 공개 안 된 사진이 강신업 변호사한테 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뭐 특정 시점 이후로는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시사일번지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시사일번지가 정말 큰 일을 하는구나. 이 강신업 변호사와의 관계를 제가 빨리 단절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어디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의 어찌 보면 민낯을
최근까지는 방송에서 보여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고 나니까 오늘 당장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과하다, 이거 보기가 매우 불편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는 조금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아주 중요한 계기를 우리 시사 1번지가 마련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어요. 네. 도대체 팬클럽 카페에서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는데 그 사진은 과연 누가 보내주는 걸까? 본인이 찍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막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는 걸까? 혹시 사진도 보내주고 그러면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김건희 여사가 하고 싶으면 대신해서 해주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걸 지인들에게 보낼 문자가 아니죠. 공개적으로 무관하다. 그리고 사칭해서 또는 마치 의중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뭐냐? 부속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주변의 상황 자체를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이 필요하지. 자칫 잘못하면 이 발언만으로 또 우리 시사 1번지의 방송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나와서 발언하니까 또 이게 일파만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팬층에서는 오히려 잘했다, 해라, 더 해라 이렇게 나올 거고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할 거고 이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된다. 1번. 두 번째로는 지원 조직을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둬서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일어난 일을 좀 관리하고 또 철저히 또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방송 중에도 댓글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네. 왜 저런 분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있냐? 뭐 굳이 들어야 되느냐? 막 나 나갈래?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방금 천하람 변호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궁금하니까 한번 국민들한테 이렇게 들어보시라. 그리고 그렇죠. 국민들이 판단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사 1번지의 역할이 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시사 프로가 그런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어제 그 발언 일부를 한번 저희가 다시 들어보죠.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보내주면 그거를 골라서 올립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올렸습니다. 있는 대로. 아니 보내주면 다 올립니까? 예, 다 올렸어요. 그때는. 어. 왜냐하면 그거는 사적인 사진이었어요. 지금 이제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항상 공과 사의 구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진은 개인적인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사진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들 속으로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책을 통해서 또 많은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 정치의 방법이고 정치의 목적은 생민입니다. 백성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자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은 오로지 소통에 있습니다. 그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과 대통령 부부가 친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때문에 그 사진은 뭐 올리고 안 올리고 이렇게 취사 선택할 이유가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대변인실로 넘어갔다면 대변인실에서는 분명히 취사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건 올려도 돼, 이건 올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가서 찍은 사진은 그건 공적인 사진이니까 그렇게 올리는 게 맞다고 지금도 예. 저는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왜 반드시 대변인실로 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퇴직한 전직 영부인인가요? 전직 영부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이냐 공인이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같이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사적이냐 공적이냐 물어봤거든요.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이고 또 뭐 집무실에 부인이 구경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사적인 건데 그걸 왜 공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구별이 전혀 안 되는 분이 팬클럽 회장으로 있는 것도 첫째 문제고요. 또 교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밀접한 교류를 해왔다는 게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베일에 쌓여져 있던 대통령 부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떤 경로로 사진을 봤죠? 팬클럽
을 통해서만 사진을 본 거예요. 특히 무슨 청치마에 뭐 후드티 입은 모습이랄지 그런 모습들 값이 얼마나 이런 얘기 다 해가면서 유일하게 그 통로가 팬클럽이었는데 그 팬클럽 회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매우 극단적인 용어 선택, 방송에 부적합한 어떤 태도, 모습 이런 거를 보이면서 했거든요. 어제. 그런데 이제 지면을 통한 인터뷰는 많았었는데 방송에서는 사실은 팬클럽 회장으로서는 처음 접한 거였죠. 판단은 온전히 저는 청취자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모습이 어제 좋았다 오히려. 출연해서 보여줬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본인이 정치적인 메시지는 그 김건희 여사하고는 뭐 관계없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그 강변을 SNS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팬클럽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의혹은 계속 갈 것이고 전혀 서로 교류가 없다고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죠. 그래서 팬클럽 저는 해체돼야 된다고 보고요. 팬클럽 회장직도 이분은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과관계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성금주 네. 의원 보시기에 그 전에 사진을 올렸을 때는 뭔가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줬다고 강신업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그 네. 말을 믿을 수 있겠죠. 어쨌든 사적인 영역의 사진을 그 강신엽 변호사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인터뷰 내용 전체적인 취지는 김건희 여사한테서 받은 것을 선별하게 되면 그 강신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에 좀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다 올린다 이런 취지라서 결국은 그 부분 사진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팬클럽을 이용한 거죠.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이용했던 것이고 강신엽 변호사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온전히 김건희 여사가 부담해야 될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의 행동이나 언행 또는 팬클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잡음들에 대해서 결국 그 책임은 김건희 여사가 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냐,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속실을 통해서 정리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은 뭐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여하튼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김건희 여사가 강신업 변호사가 팬클럽 카페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사진을 제공한 것은 이것을 그동안 또 올렸으니까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의사 표현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는데 그것을 그동안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잇따른 정치적인 발언 이 부분까지도 사진을 마치 주듯이 내 의견을 전달해서 얘기를 하도록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네.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전혀 내 뜻이 아니다. 그리고 사진 올린 것 그 부분은 그동안 내가 팬클럽 카페 뭐 운영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면 그만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해명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잘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라고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쯤 되면요.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국민들 보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는 메시지가 모든 것이 다 뭔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의 뜻과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팬클럽 논란이 나왔을 때 그때 선을 그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좀 늦긴 했고 뭐 공식 문자는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뭐 선을 긋는 시작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사 구분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얘기냐 하면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는 궁극의 공인입니다. 공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공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본인의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파파라치 그 사진들과 관련해서 정립된 법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생활인데 왜 사진을 찍냐라고 하지만 유명한 공인이 되면 아주 밀폐된,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이지 않을 만한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다 사실 공적인 영역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통령이 주말이 어디 있고 사실은 퇴근 이후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팬클럽에서 공개해도 돼.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전부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대로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그러면 판례에 공인의 이 좀 노출이 심한 모습을 원거리 망원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가끔들 파파라치들이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말 극도의 밀폐된 공간, 예를 들어서 주거 침입을 하지 않고서는 찍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파파라치의 그런 사진이나 보도 행위 같은 것은 다 면책이 됩니까? 맞습니다. 외부에서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공적인 부분을 많이 보호를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팬카페에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팬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이 팬심에서. 그리고 뭐 팬들하고 이 팬들이 이제 일반 국민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디서 만나는 또 상황이 있어서 자기 뭐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건 뭐 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는 일이죠.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데 뭐 응원한다. 근데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뭐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는 거니까 강신업 변호사에게 줬다.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뭔가 외부인과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대통령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진이 됐든 아니면 그 연결망을 통해서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그건 굉장히 대통령의 경우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떠나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팬카페라면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준석 운운 또는 다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운운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정치적인 모임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세력화가 되는 거죠. 그건 과연 팬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한 일일까? 강신업 변호사가 뭔가 정치적인 꿈틀거리고 있는 그것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걸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일종의 트리거입니다. 방아쇠 같이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면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원인진 분단은 워낙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김건희 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라도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시켜야 되는 거죠.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가 안 나오게 팬카페에 운운되지 않게 그냥 잠잠하게 팬들이 있는 것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러니까 과거에 사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간관계를 자꾸 공적인 관계에 끌어들이면서 그 중요성이나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눈 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봉하마을 참배할 때도 그렇고 스페인 방문할 때도 그렇고 또 이 팬클럽을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팬클럽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 사진을 건네면서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창구로서 이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강신업 변호사 그 회장의 입장에서는 팬클럽의 운영자라면 운영자답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는 또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온전히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이나 지지율이 떨어진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애초에 이제 이 팬클럽에 대해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때문이었잖아요. MBC의 7시간 녹취록이랄지 뭐 허위 경력 의혹이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팬클럽들이 이제 걸크러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회원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본인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디딤돌을 삼았던 측면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랬는데 방패막이 삼았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이 회장의 어떤 돌출 언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권까지 위협하는 그런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단순히 전혀 교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미 밀접하게 교류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문장 세 문장으로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거를 해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장직도 물러나게 해야 되고 저는 애초에 이렇게까지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좀 더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는 것이
향후에 뭐 부부끼리 뭐 식사도 했다고 어저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의심을 더해가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문장 몇 개로 이 부분을 단절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실을 향한 국민들의 걱정은 바로 이렇게 공적인 시스템으로 좀 다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6초 원인가요? 뭐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뭐 그래서 되느냐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던 유튜브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연좌제 적용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할 만해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뭐 이렇게 연결돼서 왔다. 뭐 캠프 출신이 대통령실에 오는 일이야 뭐 흔하다면 흔한 일인데요. 이 안정권 씨라고 하는 이 굉장히 질 낮은 유튜버의 누나인데요. 이런 사람은 결코 채용하면 안 됩니다. 연좌제라는 말도 안 맞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이 단순히 안정권 씨라는 사람의 누나인 게 아니고요. 같이 방송도 했었어요. 해당 채널에서. 그리고 지금 아직 이게 보도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저한테 막 제보 같은 것들이 네티즌들이 보내주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집회에 같이 참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아직 사진으로만 받아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어떤 특정 유튜버의 누나인 게 아니고 그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런 분은 걸러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안정권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금 양산 집회 앞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시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연결돼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시그널을 주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서.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채용을 할 때 그게 안 걸러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도 진짜 답답한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행정요원급이니까 뭐 아주 고위층에서 이 사람을 뭐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고 채용한 사람부터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김성은님 이런 글 보내주셨어요. 대통령도 처음, 대통령 부인도 처음이라고 말씀하지는 마세요. 공직의 공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몸도 무겁게 생각은 더 무겁게 하고 행동하시기를 이런 글 보내주셨고요. 문자 메시지로 전화번호 뒷자리 2785 쓰시는 분 글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백운기 앵커님 어제 제가 보낸 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저의 문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문자 올립니다. 어제 글을 보냈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지지율 떨어지는 상황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와 기대에 역행하는 대통령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고민과 헌신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주워 담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유상범과 몇몇 의원들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나눴던 대화들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비록 청취자 의견입니다만 반론권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보냈던 글을 한번 볼까요? 어제 불과 1, 2주 전만 해도 방송에서 민주당 쪽 패널들이 대통령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진짜 열폭했는데 이제는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통령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해도 전혀 화가 안 나네요. 오히려 공감을 느낄 때가 더 많고요. 이런 글 보내셨는데 글쎄 어제 뭐 이거를 뭐 크게 그런 해석하고 뜻으로 말고 해석을 안 한 네. 것 같은데 네. 복귀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줄은 알겠는데 이분은 이제 보수 자기 스스로 네. 보수층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못마땅하다. 네.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른바 30%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의 법칙은 여론조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참인데 네네. 일부가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죠. 네.